김동준의 스몰캡 전략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그룹 서울금융센터의 김동준 부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스몰캡 기업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풀무원입니다. 미국에서 모멘텀이 기대되는 업체입니다. 식물성 단백질 분야의 글로벌 선대 업체입니다. 25년에 미국 법인이 그러니까 흑자 전환을 하면서 강력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오늘은 풀무원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실 기업일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친근하긴 하지만은 어떠한 사업을 현재 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기업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예, 84년에 설립됐고 95년에 상장된 사업 지주 회사입니다. 여러분 이제 풀무원의 CI를 한번 보면은 우선 풀무라는 거는 대장간에서 불을 일으키는 그런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도구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풀무질을 통해 가지고 자연과 인간의 건강한 미소 또 자연을 담는 큰 그릇을 이제 CI가 표방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구 식단으로 알려져 있고요. 나와 지구를 위한 바른 먹거리를 추구합니다. 사업 분야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식품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의 대표적인 게 콩이죠. 이 콩을 기반으로 두부, 콩나물, 또 두가공, 파스타, 면류, 그리고 음료, 김치까지, 생수까지 해서 식품 쪽 매출이 58%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구내식당이라든지 컨벤션 같은 단체 식사죠. 식품에 대해서 서비스하는 쪽 매출이 21%. 그리고 4개 국가에 대해서 해외 식품 분야가 15%고 헬스케어를 포함한 건강식을 포함한 건강케어하고 지주 부분이 각각 3% 정도의 매출 비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최근 해외에서 K푸드 열풍입니다. 사실 풀무원 주가에 대한 기대감은 K푸드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가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해외 쪽에서는 어떠한 사업들 현재 영위하고 있습니까? 예, 해외에는 4개 국가에 진출해 있습니다. 베트남, 그다음에 일본, 중국, 미국인데 베트남의 경우에는 공장이 없는 그 스트리트 제품군을 판매하는 쪽이고 공장은 3개가 있습니다. 먼저 중국에는 2010년에 진출을 했고요. 콜드체인 기반의 냉동, 냉장 가공식품을 이제 유통을 하게 되는 거고 일본의 경우는 2014년에 진출해서 주로 이제 두부 사업, 두부바라는 또 특화된 신제품을 또 발표했던 거 이렇게 이제 2개 국가에서 했고 메인 시장은 바로 미국이 되겠습니다. 미국에는 1991년에 우리나라 교민 시장에 먼저 진출을 했고 2004년에 주리 시장, 그러니까 메인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전체 해외 매출의 70%가량을 차지하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 두부 시장 점유율 1위를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공장은 4개가 되겠습니다. 매사추세츠 중심의 동부 지역에 두부만을 하는 작은 공장에 2개가 있고요. 여기는 풀 생산 체제이기 때문에 조만간 설비 증설을 좀 추진하고 있고 서부 지역에가 이제 대규모 메인 공장이 되겠습니다. 2개의 공장이 있는데 우선 플러튼이라는 데는 두부 전용 공장이 되겠고 길로이라는 데는 이제 냉장면, 그러니까 생면 중심의 면 공장인데 미국 공장의 경우에는 4개가 다 모두 새로 설립된 회사가 아니고 기존의 공장을 인수하고 개조를 하고 또 설비 투자를 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주력 시장의 100% 현지 생산 체제가 2022년에 두부, 23년 하반기에 냉장면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주력 제품을 100% 현지 생산하는 체제다. 이게 이제 미국 시장의 현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일단 진출한 지는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 보니까 적자라고 하더라고요. 흑자 전환은 언제쯤 되는 겁니까? 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지 생산 체제를 갖추고 규모의 경제를 늘리고 원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과정과 더불어서 품목도 다각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두부 같은 경우에는 현지인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 포트폴리오를 가졌고 또 잡채 같은 제품으로 라인업도 강화를 하고 있고 또 길로이 공장 같은 경우는 파스타면 중심에서 이제 냉장면으로
구조를 개편하는 과정입니다. 24년은 매분기 미국 매출액이 1,000억 원을 돌파하면서 사실은 이제 여기에 다른 제품들, 뭐 핫도그라든 김밥 이런 것들은 국내에서 수출을 하기 때문에 해상 운송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상 운송 이슈만은 제외한다면 24년부터는 매분기 1,000억 이상 매출액과 더불어서 사실상 분기 흑자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25년은 미국 진출 34년, 35년이 되고 메인 시장, 주류 시장에 진출한 지 21년 만입니다. 연간으로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25년에는 미국향 매출이 5천억을 넘어서고 연간 흑자를 기록하면서 이제 과거처럼 이제 투자도 효율적으로 했고 또 현지 생산 체제를 구축했고 규모화가 경제가 되면서 25년 첫 흑자를 시작으로 26년부터는 이제 체계적으로 이익이 나는 구도로 바뀔 거로 전망이 됩니다. 2025년에는 미국에서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부분까지 짚고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전체적인 실적 상황은 어떤지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소비 경제 위축이 되면서 국내 부분은 이제 부진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B2B 사업의 경우에는 수익성 위주로 사업을 전개할 부분입니다. 또 해외 실적 개선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상향 실적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실적은 23년부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에 사상 최대 실적, 그러니까 영업이익으로 따진다면 620억을 기록했고 매출액은 3조 정도였습니다. 금년에 800억대를 넘어서고 25년, 26년에는 1,200억 정도로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우상향을 기록할 거다. 특별하게 미국 법인이 흑자 체제를 지속적으로 갖춘다고 하면 이 실적에 대한 신뢰성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풀무원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서 426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고 전체적인 시가총액은 4,144억 원대 기업입니다.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1,8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제 해외 부분이 흑자 체제를 구축하는데 오래 걸렸기 때문에 또 M&A 등 또 캐펙스, 설비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해외 부분의 차입금이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금융 비용이 상당히 크죠. 순이자 비용으로 따진다면은 22년에 473억 비용이죠. 그 다음에 23년에는 376억. 그리고 금년 3분기까지 누계가 445억입니다. 거의 연간 600억에 가까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업 이익이 820억 정도지만은 거의 금융 비용이 거의 맞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우선 풀무원에 제기하는 부분은 이거 현금 흐름에도 우려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인데 영업이익이라는 게 보통 감가상각비를 차감하고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간 감가상각비가 금년도 기준으로 1,600억 정도니까 아까 820억까지 더한 거를 일단 영업상 현금 흐름이라고 보기 때문에 현금 흐름은 대단히 우량하다. 또 해외 쪽에 차입금이 높은 거는 글로벌 금리 인하 체제가 되기 때문에 수혜가 될 수 있다. 또 해외 사업이 그동안 투자만 해가지고 해소가 안 됐는데 이제 투자 해소가 되고 영업이익이 증가한다는 걸 하면은 우려사항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판단입니다. 어쨌든 미국향의 K푸드 확산이 이슈가 되고 있고 25년에 미국 법인이 흑자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이제 풀무원에 주목할 부분은 김인데요. 지금 김을 바다에서 양식을 하는 거를 육상에서 양식을 하는 거를 상용화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일부 상용화입니다. 제품 개발을 통해서 특정 자체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아마 이제 앞으로는 대량 생산을 포함한 고도화 과정이 거친다면 몇 년 내에 이제 육상에서 김을 양식할 수 있는 게 풀무원이 나아갈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자, 풀무원은 사실 음식료가 핫했지만은 소외주였습니다. 자, 시가총액은 큰 편이지만 유동성이 대단히 좀 부진한 부분이죠. 자, 유동성이 부진한 부분은 우선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이 공식적인 게 60%고 또 재단, 한마음 재단이 갖고 있는 10%까지 포함해서 본다면 70%입니다. 그리고 자사주도 뭐 3%가량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게 일단은 소외주에 대한 배경 중에 하나였고 또 당연히 이제 남들은 해외에서 큰 돈을 벌고 이익을 보는데 미국에서 적자니까. 그래서 25년에 이제 미국에서 흑자 체제가 된다면 풀무원에 보는 시각이 달라질 거다는 측면입니다. 이제 30년짜리 장기 후순위 시비 전환사채를 발행한 게 1,000억 정도가 있는데
400억에 대해서는 금년 9월부터 청구가 가능하고 또 600억에 대해서는 26년부터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11,300원 정도 주가입니다. 주가가 상당 부분 올라줘서 이게 자본화되고 주식 전환이 된다면 오히려 최대주 특수 지분율이 50% 이하로 떨어지면서 또 선순환 효과가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입니다. 자, 지금까지 풀무원이 소외된 주식이었고 또 유동성이 작은 주식이었지만은 미국에서 성공에 대한 시나리오가 25년에 34년, 35년 만에 보여준다면 충분히 재평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50일 최고가가 18,400원이고 최저가가 9,500원이니까 지금 10,800원 정도는 최저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주가도 매력적이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 25년에 긍정적인 모멘텀, 중장기적으로 육상에서 긴 양식 플레이, 그리고 이슈가 되고 있는 식물성 단백질, 비건을 포함해서 충분히 건강식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게 풀무원이다. 그래서 25년에는 재평가를 한번 받아볼 만한 그런 음료 업체다, 음식료 업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음식료 업체들이 최근에 급성장하는 기업들이 꽤 많은 상황인데 풀무원은 2025년도 미국에서의 흑자 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가 변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준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